이번에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란 이 공포가 계속해서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죠. 이런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면서 좀 잠들기 힘든 이제 하루였는데 뭐 발표되자마자 사실 시장이 3%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장 종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어젯밤처럼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에 거의 모든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어,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결과에 대한 뭐 분석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이제 피력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율로 8.2%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제 코어 CPI, 이제 그 뭐 에너지라든지 음식료를 제외한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율로 6.6%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 초반에는 사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9월 한 달 동안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더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뭐 이런 뭐 이유가 이제 어제 장 초반의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시 내려오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어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럼 투자자분들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어제는 이제 주식시장이 다행히 2% 이상 반등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꼽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S&P 500 지수가 과거 2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걸 제외하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보자면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4.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금리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뭐 가상자산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식이 부진하면 이제 채권이 메꾸어주고 채권이 좋지 않을 때는 주식시장이 보완해주는 이런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프레임워크가 과거 한 1년 동안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도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관관계에 기초한 자산 배분 전략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현재 거의 유일하게 성과가 나는 전략은 이제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뭐 CTA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이제 ETF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BIL, 이제 빌이라는 ETF 같은 경우는 현재 운용 자산이 약 30조 원에 가까운 이제 그런 ETF인데 전년 동기 대비 자금이 2배 이상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힘든 시간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이게 투자는 이제 사실 장기 전략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년 투자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뭐 살아가는 이제 인생처럼 보고 길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하든 원치 않던요. 그래서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비유를 들자면 뭐 야구 선수들이
뭐 1회부터 9회까지 이어지는 경기 동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좋은 공은 노리고 또 좋지 않은 공은 흘려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이 항상 되어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바심 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률이 높은 순간에 오히려 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쉬어가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조만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회복장 그리고 상승장에 확실히 노려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어젯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 이번 11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예정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결정 같은 경우는 75bp에서 지금 심지어는 100bp, 1% 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약 4.5%에서 4.75% 정도의 고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힘든 환경은 분명히 맞긴 하지만 또 이게 금리 인상이 고점을 기록하고 난다라고 하면 다시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주식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기회를 보는 낙관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때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투자를 지속을 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많이 투자하셨던 성장주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치주 위주 혹은 퀄리티가 좋은 대차대표가 건전한 종목들 위주로 뭐 투자하는 개별 종목 혹은 ETF들 조금 더 많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랩 테크놀리스 오기석이었습니다.